베를린 중심가 한복판 새벽 7시입니다. 흰천으로 덮인 평화의 소녀상이 트럭에 실려 사라집니다. 5년 전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던 조형물이 결국 일본의 압박 아래 철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과 그 배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베를린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이 소녀상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성폭력,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알리는 기억의 상징이자 평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소녀상 앞엔 늘 꽃이 놓이고 독일 학생들과 시민들은 그 앞에서 인권과 전쟁의 교훈을 배우며 역사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높이 1.5m의 의자에 앉은 소녀상은 평범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주먹을 쥔 손, 맨발로 땅을 딛고 있는 모습. 그 옆인 의자는 함께 고통받았지만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상징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그 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고 SNS에 평화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소녀상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베를린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반성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독일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 범죄를 기억하는 상징물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베를린 시내 중심부에는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홀로코스트 추모비가 있고 곳곳에 과거를 반성하는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녀상은 그런 독일의 반성 문화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한 역사 교사는 이곳에서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소녀상 앞에서 토론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노인들은 꽃을 바치며 묵념했습니다.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저지른 범죄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그 상징은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의 직접적 이유는 행정 절차였습니다. 미테구청은 임시 설치 기간 2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기간은 이미 수차례 연장되어 왔고 시민들은 영구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베를린 의회도 여러 차례 소녀상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1년에만 3차례나 의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좌파당, 녹색당, 3인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소녀상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테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적으로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 설치 허가가 만료됐으니 구청의 철거 명령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과 방식이었습니다. 14일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불과 사흘 만인 17일 새벽 구청은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항고 중이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구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빨리 치워버리려는 듯한 서두름이 느껴졌습니다. 철거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새벽 7시 경찰 25명과 철거 인부가 투입됐습니다. 미테구청은 소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새벽 시간을 택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 3명이 소녀상 앞을 지키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한 시민은 소녀상을 껴안으려 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소녀상은 흰천으로 덮인 채 크레인에 의해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에 실렸습니다. 남은 건 시민들이 바친 꽃다발과 전쟁 대신 평화를이란 팻말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촛불 자국과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눈물을 흘리며 이건 역사를 지우는 행위라고 외쳤지만 소녀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른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철거 장면을 촬영하며 이 부끄러운 순간을 기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은 철거 장소에 남아 묵념했습니다. 빈자리만 남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지속적 외교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독일 측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까지 끌어와 소녀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독일 측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 단체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이 문제가 한일 양자 문제가 아니라 역사 왜곡이며 독일에 부담을 주는 외교적 갈등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일과의 경제협력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상기시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결국 행정 절차 뒤에 숨은 것은 외교적 압력이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소녀상 철거에 집착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 논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범죄의 상징을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소녀상 하나하나가 일본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전 세계에 그 역사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역사를 부정하고 희석시키려는 이중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집요하게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독일은 과거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는 홀로코스트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독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과거사 교육을 받습니다. 나치 문양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홀로코스트 부정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런 독일의 정체성에 균열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는 반성하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 범죄를 기억하는 것은 외교적 이익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중 잣대를 보여준 겁니다. 독일 좌파당과 시민단체는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 독일 행정이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파당 의원 한 명은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면서 왜 다른 나라의 전쟁 범죄는 외면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녹색당 의원은 이번 철거는 독일의 인권 외교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해 집회를 열고 소녀상 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독일 시민은 철거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듯이 다른 나라의 전쟁 범죄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꽃을 놓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독일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아시아에서 독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기민당과 기업인들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인권 단체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역사적 정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게 이번 철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화정의특위 김용만 위원장은 전시 성폭력의 진실을 지우려는 일본의 로비에 독일이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 기억의 보존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 범죄를 덮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고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보편적 상징이라며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약속이 짓밟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외교적 대응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독 한국 대사관은 독일 측에 항의했지만 철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유감 성명을 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느라 소녀상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는 30여 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설치를 막기 위해 각국 지방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에서는 일본계 주민들이 철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정부가 철거를 시도했다가 시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설치를 반대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막아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일관됩니다. 소녀상이 설치될 때마다 현지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 한일 관계를 해친다,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기억하는 상징물을 지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전 세계 일본 대사관의 소녀상 설치, 저지를 외교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베를린 철거는 역사 지우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무너지면 다른 도시들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이번 철거를 전례로 삼아 독일도 철거했는데 왜 당신의 나라는 안 되냐는 식으로 다른 나라에도 같은 압력을 가할 겁니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이번 철거 소식을 다른 나라 주재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며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건 동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 그리고 종이에 적힌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 소녀상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와 역사적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을 지우려는 움직임과 그것을 지키려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매일 새로운 꽃과 메시지가 놓입니다.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지운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지우려 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소녀상 하나를 철거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일본의 역사 부정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본의 압력을 비판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소녀상 사진을 올리며 항의했습니다.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한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이 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0년 베를린 시민들은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2025년 그 기억은 트럭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은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소녀상은 물리적으로 철거됐지만 그 상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소녀상 재설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